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십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뵙고 싶지만요. 네. 저희가 임의로 마음대로 찾아뵐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동료 의원분께서 추천을 저희한테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뵐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분이 추천해 주셨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글쎄요, 미처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어떤 분인지 함께 보시죠. 네네. 예, 이명수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 조승래입니다. 항상 지역에서건 서울에서건 뵙게 되면 늘 따뜻하게 형님같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명수 의원님께서 워낙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또 성실한 성품을 갖고 계셔서 제가 평상시에도 정말 존경했습니다. 아마도 이명수 의원님은 맹사성 같은 아주 후대에 또 아산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그러한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제가 늘 선배님을 따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조 의원님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정치적으로는 제가 오히려 후배인 입장이고 많이 배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의정 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함께 협심해서 노력하는 우리 여야가 지금 서로 제일 필요한 것이 협치인데 우리 조 의원님과는 항상 협치하면서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고 우리 조 의원께서도 정말 큰 그런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정을 위해서 우리 의정을 위해서 좀 기록에 남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명수 조승래 의원이 깊은 식견과 지역사랑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정치를 펼치는 이명수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승래 의원이 저희에게 추천해 주신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시죠, 의원님? 네네. 정말 긴장됩니다. 아유, 아니에요. 예. 저 18대부터 21대까지 4선을 하셨습니다. 네네. 정말 베테랑 의원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2008년에 국회에 들어오셨고 지금 그렇죠. 2021년이니까요. 자,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1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하여튼 뭐 4번씩이나 국회를 보내주신 우리 아산 시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난 1년은 더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4선째 돼서 중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중진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국정 상황과 국민들이 불편함, 여러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데 더 마음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바쁘신 일정이잖아요. 네. 지난 7월이죠. 7월에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네.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충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 지리상 중심 내지는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역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의 믿음을 사야 되는 게 가장 큰 역할이기 때문에 내년에 양대 선거를 앞두고 도당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이 충청의 선택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이런 좀 능동적인 생각으로 이번에 우리 충남 도당이 함께 그런 점에서 좀 보다 진취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 역할도 많이 더 무거워지고 발걸음도 더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대 선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음에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네. 많은 분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세요. 충남도지사에 예. 어떻게 출마를 하실 겁니까? 글쎄요, 궁금해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좀 생기는데, 제가 애시당 초부터 공직 생활을
20년 넘도록 했고요. 그 상당 부분을 충남도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을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는 편이고, 또 그동안 국회에 와서 이제 사선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도지사한테 필요한 정치와 행정 네. 양쪽 경험을 다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충남을 위해서 한번 일해봐라 하는 권유를 받고 있는데, 뭐 제가 아직 현역 신분이고 또 저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우선 국정의 선택이 먼저 있기 때문에 국정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우선 집중하고 지방선거는 그 이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뭐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여론의 추이나 또 국정의 어떤 그 변화, 또 대선의 어떤 그 향방, 그런 걸 함께 연계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여기까지만 여쭙겠고요. 요즘 그 지역의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충남의 경우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뭐 현안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뭐 정말 최소화되도록 네.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충남의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충남은 흔히 전통과 또 이 첨단 산업 이게 함께 조화된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전통으로서의 정체성도 지켜야 되고 또 이 첨단 산업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지역의 어떤 개발이나 발전에 대한 욕구를 잘 수렴해서 승화시켜야 되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천안, 아산, 당진 지역 쪽에 인구가 한 120만이거든요. 이쪽 지역에 그런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나머지 지역도 비교적 어떤 개발이나 새로운 어떤 시설을 입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안에서부터 아산, 당진에 그다음에 서산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첨단 산업 벨트, 또 이 태안에서 홍성, 그다음에 그 보령, 서천으로 이어지는 서해안의 문제, 또 이 금강, 공주 부여, 청양, 논산으로 이어지는 이 백제권 내지는 이 금강권 중심의 어떤 변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그 디자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포괄적인,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충청도 양반하면 에헤임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네. 행동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변화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는요, 충남에 대한 말씀을, 지역구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일사천리로 이렇게 자세하게 정말 설명을 해주시다니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지금 평소의 생각입니다. 네, 충남 아산갑이 지역구시죠. 네네.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사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지역구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일과 봉사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일도 있고 뭐 하나하나가 다 뿌듯하지만 특별히 마음속에 와닿는 일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일이 있으시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이제 매일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민들을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찍 나와서 기차를 통해서 서울에 오고 또 저녁에 늦은 시간에 또 내려가고,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게 이제 한 13년, 뭐 이렇게 14년째가 됐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일화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제일 불편한 것이 도로였습니다. 특히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어느 분이 찾아와서 그런 그 고속도로를 한번 꼭 좀 내달라 그 말씀을 했는데, 마침 이제 경부선하고 서해선이 만나는 천안에서 아산 당진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공사가 돼서 아산은 내년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 고속도로를 충분히 이제 통행할 수가 있고요. 고속도로가 생기면, 전용도로가 생기면 응급 환자도 빨리 할 수 있고, 물론 아산에도 병원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가 접근성이 달라지는데 꼭 좀 그걸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분의 요청을 받고 좀 당겨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가끔 만나 뵀는데 언제 빨리 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도 열심히 발로 뛰시지만 사실은 그 입법에 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21대 국회 와서 발의한 법안이 51가지라고 하고요. 거기서 통과된 게 12가지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축하드릴 일이 있는데 21대 국회 이 첫 해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는 비결이나 혹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한마디로 말씀하면 특별한 이유나 비결은 없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를 입법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입법입니다. 입법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국민 생활에 맞는 또 국민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입법으로 담아서 제도화하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국가 전체에 작동되도록 하는 거. 그게 저희 제일 큰 기본 책무이자 또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을 합니다. 주로 이제 국가 안전이라든가 국민 안전 그런 분야 또 그다음에 이제 복지 관련한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 뭐 그런 것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예. 어떤 분께서 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으로 너무나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왔거든요. 그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사 놓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어떤 주사인가요? 이게 인슐린 주사인데 뭐 식사 때마다 뭐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을 때 항상 놔야 되는 주사예요. 저는 2008년도 초등학교 6학년 13살 때 당뇨 진단을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당뇨인 사람들은 이거를 항상 필수품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여서 좀 예민한 시기인 만큼 친구들한테 말을 하기가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게 매 점심시간대마다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고, 저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아프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발설하기가 참 많이 사회적인 인식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청소년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점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윤영수 의원이 저희 젊은 당뇨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만큼 저희 당뇨인들이 조금 더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찾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뇨병 하면 나이가 많은 연세가 있는 분들의 당뇨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아, 청소년 당뇨로 인한 이 불편함 이런 것들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뭐 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뇨병이 아마 세계적인 그런 많은 좀 인류를 괴롭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하면 되게 성인만을 생각하는데 소아들도 당뇨병에 걸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소아당뇨병에 대한 관심이나 이것이 민간 차원에만 좀 머물러 있었고 당뇨 어린이를 가진 부모님이 나서서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이걸 정부가 이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에 대해서 정부가 이 소아당뇨병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나 또 연구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의료의 지원 체계를 갖는 그런 내용을 법안으로 발의를 해서 앞으로 이제 소아 당뇨 어린이 중에 특히 가정이 어렵거나 치료가 독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되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를 만들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소아, 청소년 그리고 청년까지 앞으로 당뇨병을 앓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요?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소속은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은 자기 소관 상임위를 벗어나서 또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국민 전반에 대한 국정 전반에 대한 입법 발의나 어떤 정책이나 시책 같은 걸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래에 관한 어떤 준비나 대비가 지금 미흡하지 않냐. 그걸 제일 많이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국정 전반에 보면 5년 이상 계획이라는 게 없어요, 거의. 마치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짜리 계획만 가지고 늘 움직이는데 그런 앞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중장기 계획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국회에 지금 미래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저도 좀 일조를 했습니다. 국회가 늘 과거나 현안 가지고 여야가 다투는데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적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문제, 이게 몇 년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정치적으로 소위 포퓰리즘으로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만 이렇게 좀 우후죽순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새로운 미래의 복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제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이제 우리 미래까지 좀 생각해 보시는 의원님이 있다라는 게 조금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저희한테요. 또 동료 의원 중에 한동안 좀 마음에 두고 계셨던 칭찬하고 싶은 그런 동료를 추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국회의원 중에 제가 여러분을 이제 눈여겨보고 뭐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 사람 추천을 또 하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까운 곳에 뵌 분 중에 이은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이요. 제가 어렸을 때 쌍무지개 뜨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